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단원 5학년 2학기 교과서 8쪽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의 제목은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인데요. 이 수의 범위라는 것은 숫자의 범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어림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림이라는 것은 좀 숫자를 어떻게 보면은 단순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키가 예를 들어서 뭐 148cm야. 그러면은 대략 키가 뭐 150cm 정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몸무게가 32kg입니다. 그러면 32kg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 30kg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어림하는 것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자연수의 자릿수와 소수의 자릿수를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4학년 때 이제 큰 수를 배울 때, 큰 수 단원에서 이렇게 자릿수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약간 다시 살펴보는 이유가, 이 자릿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모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수의 범위에 따라 어림할 때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릿수 읽는 것만 다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자릿수에서 자연수의 자릿수는 가장 작은 자릿수가 이제 1의 자릿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가 있다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1의 자리 숫자는 8이죠. 그리고 여기는 10의 자리 숫자는 7이니까 78이라고 있는 거고, 여기는 578, 24,578, 뭐 이제 자연수는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소수 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4, 2, 3, 9라는 숫자가 있다 친다면, 여기에 있는 것은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4고요. 그 다음이 2, 3, 9,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 뭐 0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2, 0, 1, 1 이렇게 된다면 뭐 0.2011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수 숫자 자릿수는 뭐 이제 그 숫자로 읽어준다고 했죠. 2011 이런 식으로. 여기는 자연수의 자릿수니까 자릿수에 맞는 단위를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24,578.4239라는 숫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선생님이 그냥 무작위로 적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숫자 중에서 보니까 이 자릿수가 너무 이제 좀 길잖아요. 그리고 좀 숫자가 복잡하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나타내고 싶어.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거를 그러면 만의 자리로 나타내봐라 라고 한다. 그럼 이 숫자, 24,578.4239라는 숫자를 만의 자리만 나타내라라고 한다면은 어디에서 잘라야 되느냐? 이 만의 자리 숫자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약 얼마가 됩니까? 네, 2만이 되는 거죠. 만의 자리에서 잘랐을 때는. 근데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시오라고 한다면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이제 이 B에는 이제 다 이제 간단하게 나타낸다면 천의 자리까지만 나타내면 24,000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자릿수에 따라서 올림과 버림 혹은 뭐 반올림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어쨌든 이 자릿수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이제 단원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10쪽과 11쪽의 이상과 이하를 알아볼까요? 이제 내용인데요. 이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고 문제 한번 또 풀어보죠. 일단 1번에 준기내 반 학생들이 왕복 오래 달리기를 하였습니다. 준기내 반 학생의 기록을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준기내 반 학생들이 왕복 오래 달리기, 뭐 왕복 셔틀이라고도 하죠. 이 오래 달리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많이 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기록이 잘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니까 준기는 70회를 했고요. 왔다 갔다를. 명환이는 65회, 은서가 75회, 나린이 73, 예은이 68, 상철이 71이네요. 여기에서 이 문제 상황에서 왕복 오래 달리기 횟수가 70회와 같거나 많은 학생의 기록을 모두 써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70회와 같은 경우는 중기가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학생은 은서, 나린이, 상철이가 각각 75, 73, 71이니까
이 많은 학생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총 4명이 되어 있는 거죠. 준기, 은서, 나린이, 상철이 이렇게 4명의 기록이 이제 이렇게 체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70과 같거나 큰 수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70보다 크거나 아니면 70인 숫자, 이 숫자들을, 이 숫자의 모음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네,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것을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70, 71, 73, 75 등과 같이 70과 같거나 큰 수를 70 이상인 수라고 한다. 그래서 70 이상인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면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점이 있죠.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빨간색 수직선으로 이 70 이상은 이렇게 가서 오른쪽으로 쭉 가는 거죠. 여기 지금 보니까 화살표 같은 건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수직선 끝까지, 여기서 보이는 수직선 끝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계속 또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쭉 가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제 무한히 간다는 얘기예요. 무한하게. 끝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타내는데 이걸 뭐 무한하게 영원히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수직선 끝까지만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70 이상인 수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이번에 보면은 연순회 반 학생들이 50m 달리기를 했습니다. 연순회 반 학생들의 기록을 알아보자 라고 했네요. 50m 달리기 기록은 짧을수록 더 빠른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10초와 같거나 짧은 학생의 기록을 모두 써보세요 했네요. 예를 들어서 뭐 10초에 해당하는 건 지금 연수가 10초죠. 정확하게. 연수. 그 다음에 10초보다 짧은 학생이니까 성권이, 채원이, 정우가 각각 9.5, 8.7, 9.0으로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연수는 정확하게 10.0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10과 같거나 작은 수를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바로 이것은 10 이하인 수다. 같거나 작은 수, 10보다 작은 수를 10 이하인 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2와 같거나 작은 수를 우리는 이제 12 이하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자예요. 이 이하는 이 아래 하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이하,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그거와 같거나 작은 숫자를 이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숫자보다 그 숫자와 같거나 그것보다 큰 숫자를 우리가 이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상과 이하, 이 용어를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이하는 반대로 수직선에 나타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빨갛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끝까지 수직선 마찬가지로 끝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고요. 만약에 이게 자연수에서 끝난다면은 이게 0이 있는 데까지 계속 이렇게 쭉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어지겠죠? 마찬가지로 화살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60 이상인 수의 동그라미, 50 이하인 수의 세모를 하자라고 했네요. 60 이상인 수는 찾아보니까 67, 그 다음에 60. 왜냐면 60도 60 이상인 거는 어떻게 보면 같은 수까지 포함이 되는 거니까 60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2, 이게 이제 60 이상인 수가 되겠고요. 50 이하인 수는 50보다 작거나 아니면 50과 같은 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50보다 작은 거는 47, 41, 36이 있고요. 50도 이하이니까 같은 수이므로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체크해 봤고요. 53과 58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수직선에 나타내 봅시다. 이것도 이제 38 이상인 수인데 여기서 지금 30과 40이 여기 있고 한 칸이 2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8이니까 여기에 점을 찍어줘야 되고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색칠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꼭 이 동그라미에 크게 색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38 이상이니까 38에서 쭉 이렇게 끝까지 그어주면 되겠죠. 46 이하는 마찬가지로 46이 여기죠. 46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그 수직선이 보이는 거 쭉 이렇게 끝까지 이어주면 되고요. 화살표는 안 씁니다. 화살표는 없어요. 그리고 이 이상 이하일 때는
이상 이하일 때에는 그 숫자에 꼭 색칠을 해야 됩니다. 이 동그라미 이 숫자에 꼭 색칠을 해줘야 된다. 이게 왜냐면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이제 그 미리 좀 얘기해 보자면 초가락 미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초가락 미만에는 이걸 색칠하지 않고 이렇게 동그라미만 칠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려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색칠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다시 정리해 보자면 오늘은 이상과 이하를 배웠어요. 어떤 수에 예를 들어서 10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수가 10 이상인 수를 말하는 것은 이 어떤 수가 10과 같거나 아니면 10보다 크다 이게 되는 것이고 이제 10 이하다 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수가 이제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이상과 이하란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할 때에는 이 같다는 의미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같다. 그러니까 이 10 이상이다라는 것은 10이 포함된다. 10 이하라는 것은 10이 마찬가지로 포함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키가 뭐 150cm 이상인 학생은 나오세요. 이러면 이제 150 이상인 학생은 150cm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150cm보다 뭐 0.1mm라도 작으면 안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6쪽과 7쪽으로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고 뒤에 답지 있으니까 같이 채점해 보시고 공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